안녕하세요, 최호섭입니다. 저는 지금 해외에 나와 있습니다. 아이 방학을 맞아서요, 지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한 달 살기 나와 있는데요. 이게 재미도 있긴 하지만 또 단순히 며칠 정도의 짧은 여행이 아니라 한 곳에서 한 달의 일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게 라이프 스타일도 다르고요, 챙겨야 할 짐도 상당히 많습니다. 완전히 달라요. 나름 생각도 많이 하고 또 준비도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챙겨온 짐들이나 생활이 또 이 생각과 현실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아마 비슷한 고민들 또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이런 비슷한 한 달 살기 이런 거 준비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일단 인터넷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싹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꼭 이거는 말레이시아가 아니더라도 큰 틀에서는 어느 나라를 가든지 비슷하니까요. 이거 영상 꼭 저장해 두셨다가 나중에 조금 긴 여행 준비하신다고 하면은 다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제 일상은요, 아침에 아이 학교 보내고 낮에는 대부분 이제 이 방이나 또 공용 공간, 카페 같은 데 가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으나 여기에 있으나 저는 생활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이 돼야지 일도 하고 또 회의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매끄러운 인터넷 환경이 되게 중요한데, 그게 이 말레이시아가 인터넷 환경이요, 이렇게 막 엄청나게 나쁘진 않은데 또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인터넷이 우리랑 다르게 마음 편하게 이렇게 공짜로 막 열어서 쓰고 이런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일단 인터넷은 두 가지를 봐야겠죠. 첫 번째는 이 스마트폰,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와이파이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이 와이파이 공유기입니다. 먼저 이 스마트폰부터 살펴볼까요? 여기 이제 저 말고도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생활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요. 대부분 그냥 한국에서 로밍을 해서 오시더라고요. 사실 이 로밍이 가장 쉬운 방법이고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긴 하죠. 특히 이제 SKT 같은 경우에는 티전화 쓰면은 이 통화도 무료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전화가 걸려오고 또 전화를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많으시면은 이거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또 길게 있다 보면은 매일매일 무제한 이거보다는 기간을 정해서 일주일, 한 달 이렇게 데이터 용량을 정해서 또 가족들과 나눠서 쓸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옛날처럼 이렇게 터무니없는 로밍 가격 이렇지는 않아요. 제가 여기서 대략 인터넷 써보니까요, 일주일에 한 10GB 정도면은 충분한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이 밖에서 유튜브를 달고 산다거나 하루 종일 인터넷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일일 무제한보다는요, 데이터 용량 기준으로 하는 이런 요금제를 쓰시면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로밍은 일단 비쌉니다. 거의 10만원 정도는 쓸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저는 로밍을 안 한 게 이 인터넷 속도가 느립니다. 로밍은 대체로 우리가 여기서 현지 통신사에 접속하긴 하지만 이걸 또 VPN처럼 다시 국내로 데이터가 가서 국내 통신망을 거쳐서 다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현지, 그리고 한국, 그리고 다시 현지로 와서 데이터가 전달되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 레이턴시라고 하죠. 응답 속도가 기본적으로 느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일본 정도 가까운 거리나 아니면은 중국처럼 구글 서비스를 쓰기 어렵다거나 이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요, 로밍은 여행이 길어질수록 저는 좀 별로 좋지 않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요즘 여행 나갈 때 가장 많이 쓰시는 게 이제 eSIM이죠. 이거 보통 이게 데이터만 연결해서 쓰고 또 요금도 저렴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쓰던 번호 그대로 쓰면서 데이터만 더해서 쓰기 아주 편리하죠. 보통 일주일에 한 10,000원 정도면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데이터를 하루에 한 1GB에서 2GB 정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단기 여행에 유리하고요, 이게 여행 기간이 길어지면은 요금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eSIM은요, 거의 대부분 홍콩 회사들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홍콩 통신사들은요, 홍콩 시장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애초에 이 글로벌 로밍 이런 도매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남는 데이터들 같은 것들을 싸게 사서 그걸 다시 이런 로밍 상품으로 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외 eSIM을 폰에 설치하면요, 통신사 이름이 중국어로 나오고 또 인터넷도 로밍을 켜야지 시작이 됩니다. 이 로밍을 켜야 된다는 얘기는 뭘까요?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우리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홍콩 통신사를 거쳐야지 인터넷이 되고요. 그만큼 이제 속도 지연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속도가 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것도 일단 한 달 정도 되면요, 요금이 그렇게 싸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해외에 나와서도 이제 한국에서처럼 데이터 막 쓰고 빠르게 팍팍 뜨면서도 요금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 가장 좋은 답은 현지에서 선불 통신망에 가입하는 겁니다. 이게 나라마다 다르긴 하지만요, 이 선불 통신은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요금제들이 있긴 하지만요, 한 달 기준으로 하면은 아마 대부분 나라들이 3만 원 안쪽으로 괜찮은 상품들을 쓸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레이시아의 맥시스라는 통신사가 운영하는 이 선불 요금 브랜드인 한링크에 가입했습니다. 이거 약간 알뜰폰 같은 느낌으로 보면 돼요. 비슷한 식의 통신사들이 거의 전 세계에 같이 다 깔려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 달 동안 이게 40링깃으로 쓸 수 있는 요금제를 가입했습니다. 이 40링깃이면은 14,500원 정도 되거든요. 이건 한 달 동안 인터넷을 200GB 쓸 수 있고요. 5G로 낮 시간대에는 48Mbps 속도를 내고요. 밤에는 속도가 무제한으로 풀립니다. 그리고 현지 전화번호가 나오고요. 또 로컬 전화는 무제한으로 공짜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랑 뭐 페이스타임이나 카카오톡 통화 대신에 그냥 일반 전화로 자유롭게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뭐 어디 음식점 예약을 하거나 또 그랩 드라이버들이랑 통화한다거나 이럴 때도 현지 번호가 있으면 서로 부담이 없죠. 이렇게 한 달 살이에는요, 로컬 전화번호가 꼭 필수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 달 동안 거의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요금제가 15,000원 정도로 해결이 되는 거죠. 이거 아래로는 뭐 속도 제한은 12Mbps로 좀 느리게 걸고 40GB 용량 데이터 쓸 수 있는 게 25링깃짜리가 있어요. 이건 9,000원 정도 하죠. 이것도 현지 번호가 나오고 전화 무제한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뭐 가볍게 해주긴 좋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프로모션으로 잠깐 있는 요금제인 것 같은데 24Mbps 속도로 160GB를 쓰는 요금제가 30링깃, 한 1,900원 정도 되는 요금제가 있더라고요. 이런 거 쓰시면은 좀 몇천 원이라도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냥 뭐 속도가 제일 중요해서 48Mbps를 쭉 빼서 쓰자라고 해서 아이랑 같이 이제 40링깃짜리 요금제를 가입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초기 eSIM을 설치할 때 우리나라도 이렇게 돈을 받지만 여기도 이제 5링깃을 받습니다. 그래서 1인당 45링깃입니다. 45링깃이면은 한 16,000원 정도 되려나요? 근데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말레이시아에 한정된 상황인 것 같은데 저 요금제에 가입하려면요, 앱을 통해서 돈을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충전을 하면 세금이 6%가 따로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입을 하려고 40링깃을 충전했더니 실제로 들어가는 돈이 37.6링깃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5링깃 정도 더 충전을 해서 가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한 50링깃 정도 충전하면은 조금 남는 것 같습니다. 이 충전은 뭐 그랩페이로 이제 폰에서 직접 하거나 이게 어려우시면은 편의점 가면은 어디든지 이 한링크 선불 카드를 팝니다. 사실 카드는 아니고 이렇게 영수증에 프린트를 뽑아줘서 되게 허접해 보이는데 그냥 찍으면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는 인당 18,000원, 둘이 합쳐서 한 36,000원 정도로 한 달 동안 모든 인터넷 문제는 싹 해결됐습니다. 속도도 빠르고요, 용량 제한 이런 걱정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eSIM이니까 국내에서 쓰던 통신 그대로 써서요, 한국 번호로 뭐 전화를 받고 걸고 이런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이런 과정이 처음 해보면 좀 어렵고 번거로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단기 여행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게 훨씬 싸고 좋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40GB 정도 쓰는 요금제가 있거든요. 이게 10링깃이에요. 3,600원이죠. 뭐 이 정도면은 요금이 뭐 얼마네 뭐 이렇게 할 고민도 없고요. 그냥 커피 한 잔 값이다 생각하면은 일주일 동안 아주 평온하게 인터넷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저는 여기 와서 인터넷 어떻게 가입해서 쓰고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이걸 오기 전에 다 경험을 해본 게 아니어서 알아보고 대충 시나리오는 이렇게 짰었는데 또 이런 일들이 막상 현지에 오면은 생각처럼 안 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산더미만한 짐이 지금 4개를 가지고 왔고 애까지 챙겨야 되니까 이걸 혼자 다 해야 되니까 와서 인터넷까지 안 되면은 멘붕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한국에서 로밍 eSIM을 3일짜리를 끊어 갖고 왔습니다.
네, 물론 공항에서 바로 충전이랑 가입까지 해주는 뭐 한리크 이제 가입센터도 있었고요. 또 공항 구석에 앉아서 사실 해보면은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긴 했거든요. 지금 하면은 5분 안에 모든 걸 해칠 수 있는데 다시 왔을 때 얘기고, 오기 전에는 그게 정말 뭐 5분이 걸릴지 1시간이 걸릴지 아니면 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eSIM을 가입해서 왔습니다. 하루에 600원 꼴이고요. 매일 1GB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이제 1,800원짜리를 가입해서 왔고요. 그래서 일단 공항에 내리자마자 통신이고 뭐고 빨리 호텔로 가자. 그래서 짐을 바로바로 싸서 그랩 잡아서 호텔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짐 풀고 뭐 다음날 주변을 좀 살피고 주말을 잘 보내고 3일째 되는 날, 그날 저녁에 이제 인터넷이 끊기는 날이었죠. 그래서 월요일에 느긋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품에 쉽게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3일을 미리 끊어온 이유는요, 제가 딱 여기에 30일 동안 있을 게 아니었거든요. 대략 이제 계획이 32일에서 33일 정도 있을 것 같은데, 현지 통신망은요, 한 달 단위로 30일 기준으로 서비스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게 끝에 가서 딱 끊어지면 좀 골치가 아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좀 혼란스러울 때 eSIM을 쓰고 뒤에 갈 때까지는 여유 있게 현지망을 쓸 수 있게 3일을 더 붙여서 가입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와서 이제 좀 익숙해지고 살펴보니까 끝난 뒤에도 뭐 3일, 7일 이렇게 쉽게 기간을 늘려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쌉니다. 몇천 원이면은 실컷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시 온다고 해도요, 적어도 이제 첫날은 eSIM을 그냥 가입해서 공항에서 시간 지체하지 않고 바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고 나니까 한국 같지는 않더라도 나름의 평온을 얻었습니다. 이거 테더링도 되고요, 속도도 나쁘지 않아요. 밖에서 이걸로 이제 자유롭게 일도 하고 진짜 실컷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바로 이제 숙소 와이파이입니다. 보통 이제 호텔이나 저 여기 묵고 있는 레지던스는요, 와이파이에 대해서 보통 접근 권한을 주죠. 그래서 뭐 방 호수와 뭐 이름을 입력한다거나 따로 핀 번호를 준다거나 그렇죠. 근데 이게 무제한으로 접속할 수 있는 게 아닌 경우가 많죠. 저희 숙소는 4대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었고요. 아이랑 저랑 이제 아이폰 2대 그리고 아이패드 2대 연결하니까 딱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노트북 연결하니까 더 이상 접속이 안 된다고 나오고, 아이가 게임기를 연결했더니 그것도 안 된다. 그래서 이게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쓰지 않는 기기에 연결을 끊고 접속이 풀릴 때까지 뭐 10분이고 기다렸다가 새로운 기기를 접속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불편하게 썼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분들이랑 얘기해 보니까 저희 집은 양반이고요. 들어온 사람, 체크인한 사람 수만큼만 계정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2명 오면은 2개, 3명 오면은 3개, 이거밖에 연결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저희 숙소만의 문제이긴 한데 무선 공유기 세팅이 완전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모든 방에 있는 공유기가 같은 와이파이 주파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 안에 공유기가 있음에도 서로 방마다 주파수 간섭이 심해서 이 안테나는 떠 있는데 통신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계속 끊어집니다. 저도 처음에 이유를 모르다가 기기에서 이 와이파이 간섭이 심하다라는 경고가 떠서 그때 알게 됐거든요. 뭐 그냥 인터넷 검색이야 뭐 천천히 하면 되고, 영상이야 이런 거 그냥 뭐 보고 아니면 말고 하면 되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화상회의 같은 걸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너무 막막한 거죠. 그래서 거의 일주일 가까이를 고생하고 고민하다가 몰에 이제 쇼핑을 갔다가 거기 샤오미 매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저렴한 공유기를 하나 사왔습니다. 120링깃을 줬고요. 한 44,000원 정도 되는 이런 박스에 담겨있는 공유기, 바로 이 제품을 샀습니다. 여기에 있는 유선 램포트에 딱 연결해 버렸거든요. 그러고 났더니 정말 평화가 왔습니다. 뭐 아무런 다른 설정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걸 꽂고 기기를 연결하면요, 숙소 네트워크 로그인 창이 뜨는데요, 이렇게 한번 접속해 두면은 숙소에서는 이 공유기를 기기 한 대로 인식하고요, 다른 저희 기기들은 모두 다 이 공유기를 통해서 통신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숙소에 있는 이 어수선한 인터넷망과 관계없이 저희는 안정적으로 와이파이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반응 속도가 굉장히 좋았어요. 공유기의 연결이 매끄럽게 되고, 또 여기서 유선으로 직접 바로 통신을 하니까 그냥 누르면은 바로바로 팍팍 뜨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인터넷 이렇게 빨랐나? 라고 얘기할 정도로 속도 변화가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필요했던 화상회의 이런 것도 전혀 끊기지 않고 무리 없이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일주일 정도면은 그냥 참고 가자라고 했을 텐데, 한 달 동안 이게 이어졌으면은 스트레스 너무 심할 것 같아서 그냥 4만 원 정도
공유기를 또 사는 게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사고 났더니 너무 만족스러운 거죠. 사실 공유기는 더 작은 것도 있고요. 국내에서 하면 더 싸죠. 그리고 또 제가 출장 갈 때 종종 가지고 다니는 이 보조 배터리가 있는데 거기에 유선 연결하면은 간이 공유기가 되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걸 챙겨오려다 말았는데 너무 아쉬웠는데 어쨌든 지금은 저걸 사서 괜찮습니다. 근데 보시고 굉장히 작은 초소형 공유기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길게 여행 가실 때 아니면 꼭 길지 않더라도 그게 크게 부담이 안 되면은 그런 작은 간이 공유기 같은 것들은 해외여행 갈 때 하나씩 챙겨가시면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긴 한 달 살이에 인터넷 부분이 싹 해결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좀 불편할 거다라고 각오는 하고 왔는데 현실은 조금 달랐고요. 또 그러면서 인터넷의 중요성을 더 크게 체감하게 됐습니다. 특히 여기 말레이시아는요, 모든 결제, 예약, 주문 이런 것들이 다 온라인, 특히 이제 그랩 이런 걸로 되기 때문에 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만큼 이제 통신이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신은 가서 뭐 어떻게 되겠지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정이 길어질수록 더 좋은 네트워크 환경을 좀 준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긴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한국에서 가장 싸고 작은 공유기 한 대, 그리고 현지의 선불 이심 통신망 정보를 꼭 준비하시고 마음 편한 여행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또 여기서 재밌는 일 있으면 또 이야기 드리고요. 다른 IT 소식도 또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얘기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오겠습니다.